박 시장님은 지금 굉장히 현장 네.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특별하게 현장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? 아니 정책도 정치도 사무실에서 해야 할 일, 좋은 전략도 수립해야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현장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가 현장 정치인 출신이 그렇습니다. 예. 실제 저는 모든 것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제 공직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항상 합니다. 왜냐하면 광명 시민이 약 30만 가까이 정도 되는데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,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냐 이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나름대로의 어떤 연습 훈련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을 내올 수 없다.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늘 네. 현장 중심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저희 정치의 가장 중요한 소신, 철학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. 다른 방식으로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. 네. 시민들이 30만 명인데 한 네. 명 한 명 따로 만나보면 네. 그분이 시장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경험이나 지식 면에서 일부 똑똑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네.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상이 되고 네. 더 똑똑할 때고 시장님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, 시민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.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시민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. 네.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직자나 저희들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현안과 관련해서 그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그 문제를 100% 이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. 근데 그 문제를 듣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하죠. 네.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저는 이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뭐냐면 집단 지성을 찾아내는 겁니다. 저는 토론회를 정말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오전에 아동 친화 도시라는 정책의 이름으로 아동 100여 명하고 토론 현장에 갔다 왔어요. 아동하고요. 예, 예. 아동이라고 몇 살?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, 그러니까 초등학생들, 예. 저학년 아이들 주로 그 아이들 100여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. 가장 필요한 공간이 뭐냐 묻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죠. 아이들끼리 볼 수 있는 노래방, 영화관도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면 워터파크 물놀이장 이렇게 얘기해요. 거기에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 그 비용은 적게 들어가게 해주세요. 예.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진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른들의 시각으로 모든 것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제가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 때는 절대로 어른들의 시각으로, 공무원의 시각으로 못하게 합니다. 아이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한테 그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게 하고, 그 다음에 부모들을 불러요. 불러서 안전과 관련된 의견을 줘라.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설계가 돼야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네. 놀이터가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으로의 현장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그들의 집단 지성을 끌어내는 힘, 그 힘이 진짜 정책이고 진짜 정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오늘 거죠. 100명 어린이들하고 몇 네. 시간 동안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는 합니까? 저는 이제 여기 오느라고 1시간 동안 예. 못했고요.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그 예. 중간에 토론 시간에 들어가서 예. 진행한 상황을 좀 테이블별로 예. 지켜보고 네. 의견도 몇 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몇 가지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고 그런 이제 일종의 타운홀 미팅 같은 걸 어린이들도 대상으로 네. 함께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. 예. 그러면 그 이제 정책의 결과는 어떻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됩니까? 어떤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요구들이 어떻게 반영됩니까? 절차를 짧게 설명드리면요. 주민 참여 예산 정책을 반영을 하는데 아동 친화위원회가 100명이고요. 청소년위원회가 100명입니다. 그리고 노인위원회가 50명, 여성위원회가 50명, 청년위원회가 50명 이렇게 있습니다. 이 계층별로 그 위원회에서 계속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. 그 정책을 결정한 걸 가지고 저희가 9월달 올해 9월에 하는데 9월 달에 500명이 모입니다. 500명 원탁 토론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인데 이것을 순위를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
그분들이 설명 다 듣고 순위를 결정해 주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. 그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1부로 끝나고 나서 2부에는 올해는 무슨 주제로 하냐면 기본사회 정책에 관련해서 1시간 반 토론을 해요. 그래서 그거에서 결정된 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그 투트레이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해서 그렇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진행합니다. 매년.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주민참여 예산제. 주민참여 예산제인데 예.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까? 주민참여 예산제는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. 그것을 운영하는 그 운영의 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. 예. 저희도 처음에는 제가 시장되고 오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몇십 명 이렇게 위원회에 있는 걸로 1년에 한두 번 회의하는 걸로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예,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거를 한 해 한 해 가면서 다 넓혔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층별로 뭐 의견을 다 듣게 되는 거죠. 이게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이제 그 예산 반영은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? 요런 이제 아까 지금 우선순위를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들어보고 정할 거 아닙니까? 이것은 이제 계층별로 들은 거고 예. 올해 이제 9월 달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해서 예.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. 500명 이렇게 예. 모집해서 거기에서 우리 시의 내년도 기본사회 정책을 뭘 했으면 좋겠냐 이것을 토론해서 거기 결정을 하려고 해요. 근데 1차로 하나 결정해 놓은 건 있어요. 네. 그건 뭐냐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. 전국 이제 국민들 상대로 강릉시가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116개가 들어왔어요. 예. 그 중에서 심사위원들하고 심사를 해서 8개를 정했어요. 8개를 정했는데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책을 사잖아요. 그러니까 광명 시민들이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책을 사면 책값의 10%를 지역화폐로 돌려드리는 그것으로 이제 정했습니다. 1번을. 예. 지금 8가지 정한 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물을 거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또 기본사회 정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토론을 통해서 나오면 그것을 또 설계하는 과정을 또 거쳐 나갈 겁니다. 광명시 예산이 1년에 1조 2천억 정도. 연말 결산으로 보면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. 자, 그 중에 책값의 10%를 지원하는 거는 돈이 얼마쯤 예산이 책정됩니까? 그건 아직 이제 집행하지 않았고. 대체로 한 몇 억 정도 수준입니까? 아니 10억 이상 됩니까? 책값의 10%를 준다면. 그것도 예산이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책을 사는데 무제한적으로 줄 수는 그렇게 없을 안 되고요. 예.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시민들이 책을 사면 이게 어디에다 이제 등록을 하겠죠. 그걸 이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지역화폐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?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진행을 해봐야 하는 거고요. 아,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지금 지자체 그리고 이렇게 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주권 정부의 현장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더 드리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아동 문제가 우선이냐, 청소년 문제가 우선이냐, 노인 문제가 우선이냐, 여성 문제가 우선이냐라는 걸 놓고 다 그냥 시민들이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. 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세요. 네.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한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좀 더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의견을 모아주시오. 이렇게 하면 싸움도 덜 날 거 아닙니까? 어디 가면 예전에는 로비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 이거 필요한데 그렇죠. 이것만 해달라라고 했던 그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아동, 청소년, 노인, 청년, 여성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이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결정한 것 내 것이 좀 있다가 반영되더라도 시간이 그래도 충분히 이번에는 그러면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자, 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이상적으로 또는 모범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지방 분권의 본 모습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. 작년에는 저희가 500 원택 토론에서 두 가지 주제를 했어요. 노인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출생 정책을 가지고 했어요. 근데 출생 정책을 이제 두 가지 주제로 하다 보니 이 신혼부부가 많이 오셨어요. 신청을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내놓고 노인분도 내놓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다 내놓은 의견 중에서 1등한 게 뭐냐면 간병인이 있어요. 간병인. 그러니까 간병인에 대한
좀 이렇게 그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해달라.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렇게 그 신혼부부가 오셔서 토론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가지고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. 내가 가서 이러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실제로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내가 낸 정책이 반영이 돼서 이 자신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이 홍보맨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500 원탁 토론회 할 때 그 두 번째 해는 토론에 나온 의견을 모아가지고 100억을 예산을 담았어요. 네. 그 청년위원회에서 또 나오는 의견 중에 50억 예산을 담고 제가 딱딱 정해줍니다. 청년위원회한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50억까지는 시장이 반영할 때는 예. 의견을 해서 주세요라고 하면은 뼈차리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냅니다.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집단지성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그게 편해요, 나중에. 예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사람 만나서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구를 위한 거냐? 특정인을 위한 거냐?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시민들이 만든 정책이니까 다 좋아하시죠. 그걸 하자고 하면 공무원들은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. 기획자들 머리 좋은 사람이 딱딱딱 정리해서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일일이 왜냐하면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네. 이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네. 그게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쟁, 논란, 그다음에 뭐 이런 갈등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. 지금은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더 편하답니다. 아, 예. 오히려 이게 더 예. 편하다. 주민들이 예. 결정한 걸 그대로 존중하고 네, 이제 네. 하면 되니까.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활성화는 좀 돼 있습니까? 어떻게 잘 모르십니까? 아니면 실제로 여러 군데서 하는데 좀 광명시가 좀 독특하게 더 잘한다 이런 것입니까? 여러 군데서 잘하는데 예. 광명시가 아주 잘한다고. 그렇죠.